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무리함수라고 하면 내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루트 안에 다항함수가 들어간 식.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값 무리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림은 하나가 아니라 그림은 총 4가지 모양의 컨셉이 잡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걸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친다? 네모, y는 네모, 루트 세모 x다라는 거지. 그래서 네모와 세모의 부호에 따라서 숫자는 상관없어요.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결정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4개 한번 다 그려봤었죠. 그래서 꼭지점은 루트 안에가 0 되는 값. 그래서 y가 뭐 나오는데 0 나와서 0,0이라는 시점에서 이렇게 총 4가지 모델이 나오는 게 무리함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모, 세모 순서대로 부호를 쓰면 뿔뿔, 여긴 뿔마, 마마, 그 다음에 맞뿔, 이렇게 총 4가지 모양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정의역을 찾아야 되는데, 쟤는 너무 정의역이 너무 이쁘니까 너무 0만 나오는 거 공부하기보다는 좀 독특한 걸 해보면 제가 조금 평행 이동을 시켜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y는 루트 2x-4 더하기 1이라는 무리함수가 있었다면, 얘 첫 번째 정의역도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찾는다 그랬지? 우리가 루트 안에가 음수면 허수라고 하기 때문에 무리함수는 실수라는 전제에서 하는 거에 위배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절대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정의역 자체가 2x-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우리 루트와는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일단 정의역이다. 그 다음 제가 치역을 되게 쉽게 찾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y 쓰고 얘가 0 된다고 하면 1 나오니까 1 써라. 그 다음에 내가 그때 어떻게 그러냐면 1, 2번 그래프는 왼쪽으로 2, 3번, 3, 4번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입벌리면 되는데 얘 그래프가 몇 번이냐? 뿔뿔이더라. 뿔뿔이면 1번 그래프니까 왼쪽으로 입벌리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 y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자, 정의역 한번 찾아볼까? 요 안에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치역 같은 경우는 y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쓰고 얘 몇 번 그래프야? 맞불이면 4번 그래프죠. 그럼 어느 쪽으로 입벌린다? 오른쪽으로 입벌리더라 라는 거 이렇게 찾는다는 거. 그리고 꼭지점 찾으시오 하면 결국에는 치역, 정의역만 쳐다보면 돼서 얘는 꼭지점이 2,1이라는 거고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혹시 저번에 최대 최소도 제가 가르쳐 드렸나요? 무리함수 최대 최소? 그건 안 했어요? 자, 한번 다시 페이지 좀 한번 봐볼게. 아까 아리나 몇 페이지라 그랬지? 420. 4번이요? 쪽이요? 쪽이요? 자, 424쪽까지 제가 만약에 설명했다라고 하면, 최대 최소까지는 설명했네요. 그럼 최대 최소를 한 번만 더 다시 설명해주면, 제가 내 손모가지를 걸고,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무조건 양쪽 끝값이 무조건 답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fx가 있을 때 구간 a부터 b까지라고 나오면 무조건 fa와 fb 둘 중 하나가 최대 최소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는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절대 무리함수가 있는데 정의역보다 작은 숫자는 줄 수 없으니까 어디 구간을 다 말하든지 간에 최대 최소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다. 시작점과 끝점이 최대 최소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424까지면 이제 역함수까지 이제 설명을 했었네요. 자, 제이야, 우리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뭐라 그랬지? 무리함수의 역함수? 바로 2차 함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2차 함수는 여러분, 역함수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2차 함수는 사실상 아래로 블록이든 위로 블록이든 가로로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1대1이란 말을 못 쓰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값은. 근데 어떻게 2차 함수가 그럼 역함수를 갖습니까? 그래서 2차 함수는 늘 구간을 꼭 주어지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구간을 잘 찾으셔야 돼요. 이 구간을 왜 잘 찾냐면 얘들아 2차 함수에서 주는 구간은 정의역 구간을 줄 거예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뭐 물론 갖다는 빠질 수 있어요. 어쨌든 2차 함수는 구간을 줄 때 정의역 구간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정의역 구간을 잘 찾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역함수라는 것 자체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죠? y는 x에 대해서. 그래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텐데
정의역을 알려주면 역함수는 뭐로 바뀌어요? 얘가 치역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얘 정의역은 무리함수에서 치역으로 사용이 되고, 반대로 선생님 만약에 여기서 치역이요, 2차 함수에 치역을 주면 오히려 얘는 반대로 정의역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함수 주고 2차 함수 좀 구해줘, 역함수, 또는 2차 함수 주고 무리함수의 역함수 좀 구해줘라고 했을 때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바로 2차 함수 주고 무리함수 찾으라 할 때 진짜 많이 틀려요. 그 이유를 한번 내가 연습시켜 볼게요. 자, 첫 번째, 쉬운 거부터 할게요. y는 루트 x 빼기 1 더하기 2라는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역함수 구하란 문제가 무조건 나오면 제발 부탁인데 두 개는 좀 찾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무슨 범위? 정의역 범위. 따라서 정의역은 x 빼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쓸 수 있어. 치역은 어떻게 한댔지? y 쓰고 2 쓴 다음에 1번 그래프요. 그럼 바로 왼쪽으로 입 벌릴 거야. 자, 이제 역함수 구해볼게. 자, 제이야, 방금 말했지만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그럼 x랑 y를 자리 바꿔볼까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반대쪽으로 넘길 수 있겠죠? 그리고 양쪽 제곱할 거예요. 그리고 1 넘기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이 내가 찾고자 하는 누구? 바로 여기 앉아도 돼, 여기. 승현이 거. 얘의 뭐다? 역함수다라는 거야. 근데 조심하실 게 있죠. 이렇게 쓰면 무조건 깎이겠죠. 왜요, 선생님? 무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존재하듯이 2차 함수도 정의역을 알려줘야지만이 어느 쪽을 살릴지를 결정할 수 있대. 잘못하다가는 어때요? 역함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 무슨 범위 써야 되지? 정의역 범위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 x는 사실 여기서 무슨 역할이었어? y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y가 얘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건 어렵지 않죠? 왜 안 어렵냐면 그냥 x, y 자리 바꾸고 제곱하고 넘기고 치역만 정의역으로 바꾸면 답이에요. 근데 애들이 거꾸로는 건 좀 어려워요. 졸지 마라, 현수야? 안 졸는 거지? 졸리면 뒤에 나가서 쓰세요. 자, 내가 이번엔 거꾸로 얘들아 한번 얘랑 똑같은 거 내볼게. 얘를 만약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번엔 얘의 역함수 구해달래. 그럼 애들이 이제 멘붕이 오는 게 뭐냐면 얘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일단 여러분들은 y는 x에다 대칭시켜 볼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이거 그 다음에 얘를 y는으로 어떻게 정리해요? 이거 뭐 뻔하지 않냐. 2차식 주고 얘를 1차로 다운시키려면 완전 제곱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긴 플러스 4니까 5가 필요하니까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선생님 그 다음에는요. 얘를 1을 넘기고 y-2만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양쪽에 뭘 씌워지지, 준영아? 근데 문제가 생기지. 루트를 씌우면 무슨 일이 생겨요? 뿔마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양쪽에 루트를 씌워주면 y-2라는 놈은 뿔마 루트 x-1이 생기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2까지 넘어가면 뿔마 루트 x-1 더하기 2가 나오더라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 왜 뿔마가 그럼 왜 붙을까요? 이게 안 붙었으면 애초에 제가 고민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라는 거야. 맞아요. 이게 왜 뿔마가 붙냐면 우리 2차식 한번 그림 봐볼게요. 2차식 그림 보면 꼭지점이 2,1이에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구간이 없었으면 이렇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은 역함수를 구하려고 얘를 y는 x에다가 접었다 폈을 거예요. 이렇게. 자, 파란색을 노란색에다 한번 접었다 펴볼까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얘가 반대로 꺾여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뿔마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얘를 반으로 잘랐을 때 위에 식과 아래 식, 요거 딱 봐도 요 모양 같죠? 뿔뿔인 것과 맞뿔인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제가 이 둘 중에 뭐를 답으로 해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구간을 쳐다봤을 때 2차 함수도요, 사실 파란 색깔이 요쪽만 살아남았어요, 선생님. 이게 보였으면 접었다 피면 뭐 나와요? 얘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 이건 뿔뿔입니다. 그래서 답을 플러스라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그림을 그릴 자신이 없어. 그림을 못 그리겠어. 그림을 못 그리겠어.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빨리 얘 정의역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치역이라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얘도 정의역, 치역 찾고 시작했듯이
얘도 사실은 정의역은 줬지만 치역을 구해봐야 돼. 왜? 치역이 정의역으로 바뀔 거거든. 자, y는 얘는 뭐가 나와요? 꼭지점이 2,1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럼 자, 바꿀게. x는 y로 바꾸면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고.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래프 안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죠? 뭐? 얘를 보세요. 어느 쪽으로 입 벌렸어요? 왼쪽이죠. 왼쪽으로 입 벌리면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죠? 1번 아니면 2번 그래프일 수밖에 없어. 뿔마이거나 뿔뿔일 수밖에 없어. 근데 뿔마이면 x 앞에가 벌써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뿔이니까 앞에가 플러스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답은 루트 x 빼기 1 더하기 2.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어때요? 똑같이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더 어려워해요. 이거는 조금 더 마지막에 따져야 될 게 있죠. 지금 보면 완전 제곱식 만들었죠. 자리 바꿨죠. 마지막에 가면 뿔마 붙어서 나오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갖고 찾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확실하게 그냥 산술로만 이걸 찾아서 뒤집어 봤더니 요걸 만족하려면 저 모양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앞에 플러스여야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셨죠? 이게 일단 저번 시간에 배운 역함수 구하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역함수를 구하면 무조건 일단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있죠. 바로 뭐냐면 시험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한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오늘 무슨 금요일인가? 승주 어디 갔냐? 영어학원인가? 매주 금요일이지. 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달래. 그럼 얘들아, 당연히 얘가 2차가 나오면 얘는 무리함수일 거고 얘가 무리함수면 얘가 2차 함수 나올 텐데 선생님 무리함수와 2차 함수를 같다고 두면 연립이 가능한가요? 라는 거야. 연립은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죠. 왜? 잘 생각해봐. 루트 x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자 아까 여기 구한 2차 함수 역함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자 어때요? 양쪽 제곱할 생각 있어요? 없죠. 제곱했다가는 루트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심지어 항이 6개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 얘를 넘기면요. 얘를 넘긴다고 한들 여기는 깔끔하게 제곱하면 얘가 나오겠지만 여기를 전개할 자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4차식이니까 또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 해야 돼요. 그럴 바엔 선생님 일단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은 저번에도 선생님이 정석에서 알려드렸겠지만 자기 자신과 y는 x 위의 점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로 여러분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fx는 x로 해서 찾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단 여기에 전제 조건이 걸려요. 단이라는. 왜 여기에 단이라는 전제 조건이 걸리냐면 잘 보세요. fx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은 fx와 y는 x 위에 항상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야. 항상은 아니다라는 거야. 무조건 fx와 역함수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있을 것이다. 위의 점이다. 이거는 거짓이다 라는 거야. 왜? 그러지 않는 모양도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내가 저번에도 한번 그림을 그리다가 이게 사실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컴퓨터로 그려야 되는데 가끔가다 이제 요런 함수가 나옵니다. 요런 함수. 요런 함수를 한번 요 노란색에다 접었다 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반대로 나와요. 요쪽에서 얘랑 만나면서 이쪽에서 만나고 여기 지나고 요거 지나고 요렇게 된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실제로 얘 위에서도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때요? 꼭 y는 x가 아니라 서로가 다른 데서 만나는 점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거짓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항상이란 말이 없으면 일단 자기와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나요? 네,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424쪽을 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26쪽 그래프를 제가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27쪽 한번 가볼게요. 현진아, 그만 자. 마지막에 이미지가 그지 같으면 걔는 그지 같았던 애야. 자, 유형 9번 가볼게. 몸이 안 좋으면 뭐 어떡하러. 그럼 자도 학원을 그럼 내비둬야 돼? 아프면? 그치? 나한테 통할 만한 핑계는 아니야. 아프든 말든 학원은 돈 내고 하는데 그럼 나는 깨워야지. 그럼 어떡해. 그치? 자, 가보도록 할게. 유형 9번 한번 가볼게요.
유형 9번이 어떻게 보면 좀 활용이거든요. 무리함수랑 직선입니다. 아프면 말해. 선생님이 뭐 조퇴를 시켜주든지 할 테니까. 자, 무리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요게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냐면 유리함수랑 직선에서 배웠었어요. 근데 유리함수 직선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이거 그때 당시에 내가 설명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어려울 때가 있고 쉬울 때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쪽에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유리함수랑 직선은 총 몇 가지 모델이 있냐면,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세 가지 모델. 자, 한번 가볼게. 1번. 만약에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얘들아, 봐봐. 요렇게 점근선이 있었어. 그리고 유리함수가 일단 가장 이쁜 걸로 갈게. 그냥 요렇게. 가장 이쁜 거. 0,0 지나는 거. 선생님, 근데 만약에요, 제가 여기다 노란색 직선을 그릴 건데, 이 직선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 여기래. 조은아, 이걸 뭐라고 말하지, 우리? 세 글자. 아니야. 점근선의 교점을 세 글자로 다른 말로도 하잖아. 아니야. 대칭점. 점근점은 뭐야? 대칭점이지, 대칭점. 대칭점이거든? 여길 지나면 완전 땡큐야. 왜 이걸 지나면 땡큐냐면, 잘 봐.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끝. 이거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가 딱 세 가지예요. 그래서 만난다. 안 만난다. 그냥 단순합니다. 만나? 양수. 안 만나? 음수거나 영. 끝. 이거 말고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찍더라도 저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돼요. 엉뚱한 거 찍지 마시고. 근데 에이, 모양이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웃긴 거, 이렇게 되면 또 봐봐.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럼 얘는 반대로 나와요. 답이. 어떻게? 만난다가 오히려 m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아유, 0보다 작다고. 안 만난다가 m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 두 세트밖에 없어요. 대칭점 지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저게 대칭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살짝 꼬아볼게요. 살짝. 나중에 배울 거지만 그냥 한 번에 익혀두세요. 선생님도 어차피 이거 공수 투고 지금 여러분들 시험 본 거 대충 이미 반편성은 끝났고 가배정도 다 완료가 됐고 어제 벌써 화목일반은 반 통보까지 다 끝났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반 통보가 다 들어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럼 물론 이제 뭐 다른 관으로 이동하거나 뭐 다른 학원으로 이동하는 애들은 이제 그냥 대략적인 시험에 대한 위치만 알려줄 거고. 자, 만약에 선생님 곡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번에. 똑같아, 이뻐. 그냥 0,0 지난다고 할게. 선생님, 근데 이번에 짜증나게 꼭 지나는 점이 여긴 아닌데 한 요쯤? 또는 요쯤. 무슨 차이점이 있죠? 앞에 거랑? 대칭점은 아니야. 근데 하필 딱 어디 위에 있어? 점근선 위에 있어. 그치? 대칭점은 아니지만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점근선 하나에 좀 걸쳐 있어. 그러면은 얘는 조금, 아주 조금 복잡해져. 왜 조금 복잡해지냐면 첫 번째, 안 만나. 이건 똑같아. 안 만나. 그치? 그리고 만나. 양수일 때. 오케이. 근데 그럼 문제가 없는데요? 잘 봐. 그러면 안 만나? 만나? 안 만나. 선생님, 그럼 쟤랑 똑같잖아요. 쟤도 똑같이 그냥 양수, 음수 0일 때만 따지듯이 얘도 양수, 음수 0일 때만 따졌는데 왜 그렇죠? 얘를 조금만 더 낮춰봐. 한 점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만날 때가 나와. 그래서 얘는 이거 말고 안 만나?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안 만난다, 만난다를 해볼게. 안 만나. 그럼 일단 기울기가 0이면 돼. 그럼 음수면 무조건 안 만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음수면 안 만나긴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리미트가. 언제? 얘가 낮아지다 보면 딱 여기 접할 때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지. 만난다는 어떻게 돼? 양수면 무조건 만나. 그리고 요럴 때 만나고 요것보다 더 작아지면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얘를 찾아야 돼. 이게 키야. 그래서 어떻게 두냐? 이 유리함수랑 이 직선이랑 같다고 두고 판별식 0을 쓰는 거야.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칠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까지는 안 만나.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면 만나기 시작하는 거지, 다시.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는 조금 여기가 좀 귀찮아져. 여기가. 그래서 얘는 판별식을 한번 써야 되는 일이 발생해서 조금 귀찮아진다? 근데 이제 대박 귀찮아지는 게 세 번째지. 바로 뭐냐? 아무런 상관없는 데다가 점을 찍어 놓은 거야.
요리함수, 요리함수, 그리고 요리함수, 요리함수. 그래 놓고 어떡하냐? 그냥 아무데나. 응, 여기 끝. 그래 놓고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찾아달래. 와, 그럼 잘 봐. 0일 때도 만나. 양수일 땐 당연히 만나. 음수일 때, 선생님, 음수일 때 안 만나요. 그치, 안 만나는 건 맞아. 근데 문제가 생겨. 얘보다 조금 커. 얘보다 조금 더 작아. 얘는 안 만날 때가 바로 갇혀 있어. 접할 때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누굴 찾아야 되냐? 이 접할 때를 또 판별식을 써야겠네. 그래서 이 판별식이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칠게. 그럼 첫 번째, 안 만난다, 만난다 해볼게. 안 만나려면 얘와 얘 사이에 있으면 돼. 따라서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안 만나려면요? 만나려면요? 이것도 말했잖아. 0일 때도 얘 심지어 만나고 양수일 때도 만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항상 만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어떻게? 음수여도 요 만나는 것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즉 m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어떻게 될 거다? 만나질 거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선생님, 그러면 0부터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요? 여기도 이제 만나는 거야. 0보다 크면 어차피 0부터는 계속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 예를 들면 0보다 크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항상 어때 또? 만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도 만나더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쭉쭉쭉쭉 커지면 0일 때도 만나고 0보다 큰 건 당연히 만날 거고.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하나 적어줘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구간이 어떻게 보면 얘는 잘 봐봐 얘들아. 구간이 어떻게 나왔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안 만나. 0.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만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만나. 여기는 만나. 여기 0이라고 안 할게. 안 만난다, 만난다, 만난다. 그리고 0에는 색칠이 돼 있다. 그건 안 만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이해 가십니까?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유리함수고요. 이제 무리함수 쪽으로 한번 가볼게. 힘들면 선생님이 나눠준 그거 뭐 드세요. 선생님이 근데 선생님이 계획한 건 아니고 선생님 이거 줘야지. 또 누가 안 줬지? 우찬이? 선생님이 한 3년 만에 2년 만에 1학년을 담당했잖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 아내한테 이제 얘네 마지막 수업이야 했더니 그럼 애들 뭐 좀 사줘 라고 하길래 그럼 뭘 사줄까?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줄까 했더니 이제 그럼 남는 게 없잖아 라는 거야. 맨 처음에 그 사진 가운데다 내 얼굴 박을까 했거든? 근데 내 사진이 버려지는 게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서 그럼 뭐 하지? 하다가 설마 자기네 이름 있는데 버리겠어? 그래서 이름 쓰고 집에서 이렇게 공장처럼 형광펜, 볼펜, 먹을 거 이렇게 순서대로 놓고 봉지 하나 들고 수작업했어. 이렇게 하나씩 넣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서 선생님이 뭐 담당하는 학생도 있고 담당하지 않는 학생도 있지만 가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오재인 씨. 제발 부탁이네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무리함수는 그래도 여러분들 유리함수보단 나아요. 왠지 아세요? 2가지 모델밖에 없어요. 얘는 지금 3가지 모델이고 심지어 대칭점이냐? 대칭점은 아니지만 점근선 위에 있냐? 아니면 아예 엉뚱한 데 있냐? 와,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야. 근데 무리함수는 어차피 대칭점, 점근선 이딴 거 1도 없었어. 그냥 깔끔했어. 그냥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 가장 이쁜 거 그릴게. 이렇게 생겼어. 딱 2가지밖에 없으니까 선생님 2가지 바로 그려놓고 시작할게. 쭉!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직선 그리면 끝나. 근데 얘들아, 우리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 미지수가 2가지가 보여. 여기, 여기. 승현아, 여기는 뭘 담당하지? 여기는 뭘 담당하지? 그치. 그러니까 너네들은 둘 중에 하나가 미지수로 나올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쉬운 거부터 해줄게. 쉬운 거부터 하면 얘는 기울기는 줬지만 y절편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야. 즉, 여기는 주는데 이게 몰라. 이게 물음표 던져서 했을 때. 2번은 여기를 몰라. 하지만 여기는 알아. 그럼 밑에 게 난이도가 올라가고 위에 게 난이도가 쉬워요. 근데 왜 위에 게 더 쉬워요? 기울기가 정해져 있으면 너네 샤프 있잖아. 샤프로 옮기면 돼, 그냥. 샤프로 이 그래프 위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그냥 이러면 돼. 내려가자. 만났네. 안 만나. 만난다. 그냥 이 짓만 하고 있으면 돼, 시험 볼 때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따라다라다따다라다. 그럼 안 만나요. 그러다가 띵 하면서 만나요. 처음으로. 그럼 여기서 한 점이야. 그럼 또 내려가. 그럼 두 점이야. 그러다 또 항상 두 점이냐? 아니야. 요거 지나갈 때가 마지노선이야. 그러다가 얘보다 더 내려가는 순간 다시 한 점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명확해. 언제가 한 점, 언제가 두 점, 언제가 다시 한 점이라는 게 명확해. 그래서 언제냐? 판별식 한번 쓰면 되고. 여기 접하니까. 그 다음에 요 꼭지점 지나는 거 한번 찾아보면 되고. 끝!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왠지 알아? 잘 봐. 여기가 만약에 판별식을 썼더니 이때가 K가 만약에 3이 나왔고 요럴 때가 K가 0이 나왔다고 칠게. 그럼 잘 봐. 안 만나. 3보다 크다. 끝. 한 점에서 만나. 3. 0보다 작다. 두 점에서 만나. 0부터 3까지. 0 이상, 3 미만. 끝. 그러니까 결국엔 숫자 두 개만 구하면 걔네 갖다 조합만 잘하면 돼. 어떻게 할까? 같다부터 얘보다 커, 얘보다 작아, 얘일 때야, 뭐일 때야. 그냥 이 두 개만 찾으면 끝나. 그래서 애들이 웬만하면 이건 안 틀려. 자기 샤프로도 계속 움직여 보거든. 뭐 만약 자 있으면 자 갖다 움직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얘가 문제야. 왜겠어? 얘처럼 지나는 점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래프가 빙글빙글빙글 돌거든. 얘들아, 그래프 돌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게 딱 보이잖아. 나는 그게 두 점 같은데 아닐 수도 있고, 나는 이게 안 만나는데 실질적으로 만날 수도 있어서 이게 짜증이 나는 거야. 이 뒤에가 미지수인 게. 그럼 어떻게 되냐? 꼭 지나는 점이 만약에 하필 여기 나왔어. 예를 들면 여기라고 할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돌려보는 거야. 시계 초침 돌리듯이. 따라다라다따, 따라다라다따, 이렇게. 이렇게. 그랬을 때 만난다, 안 만난다를 확인할 수 있어야겠지. 그럼 딱 봐도 얘도 여기까지는 똑같을 것 같아. 아, 여기 판별식 쓰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얘보다 커지면 안 만나. 얘일 때 한 점. 그리고 내려가. 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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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점. 얘들 이럴 때가 기울기가 몇이지? 0이지? 그럼 한 점.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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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점. 꼭지점 지나갈 때 한 점.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오케이. 따라서 요거 지나갈 때 하나. 선생님 별표 치는 게 결국엔 그때 뭔가 개수가 바뀐다는 거야. 기울기가 0일 때 하나. 그리고 접할 때 하나. 그래서 얘 사이, 얘보다 클 때, 얘와 얘 사이, 다시 얘보다 작을 때. 이렇게 경우의 수가 좀 나눠진다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선생님이 이걸 더 세분화해서 가르치려고 했거든. 왜냐면 이게 사실 근데 이거 진짜 더 세분화. 자기는 진짜 디테일한 것까지 알고 싶대. 그럼 얘도 봐봐. 대칭점이냐? 대칭점은 아니지만 점근선 위에 있냐? 아무데나 있냐? 선생님은 이걸 왜 세 개로 나눴냐면 이건 꼭 세 개로 나눠야 돼. 이게 혼란이 오거든. 근데 얘도 만약에 디테일하게 하면 요 점이 요 꼭지점이랑 Y좌표가 똑같을 때 X좌표랑 똑같을 때 사실 나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얘는 그래도 그래프가 어때? 한쪽만 있거든. 얘는 양쪽이 있어서 문제야. 이쪽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이쪽에서 안 만나고, 이쪽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쪽에서 만나고, 이게 대칭이다 보니까 골치가 좀 아픈데 얘는 꼴랑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샤프 갔다가 그날 시험날 얇은 자 같은 거 있으면 갖고 가세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 다 됩니다. 자, 각도기 다 돼요. 각도기 돼요. 그 선생님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저기 뭐지? 문구점 가면 삼각자 주세요 해봐. 그럼 삼각자 안에 투명 각도기 들어가 있는 거 알아? 투명 각도기. 근데 그 투명 각도기가 기가 막혀요. 요 가로 사이즈 있죠? 이게요, 수험표랑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험표 있죠? 선생님 때는 다 그 학원에서 나눠줬는데, 대놓고. 수험표 딱 받아오잖아. 그럼 학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학원에서 자기가 선택한 과목 있죠? 그 과목에 대한 스티커를 만들어줘요. 그럼 먼저 이만큼을 붙여. 요만큼도 아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1번에 몇 번, 2번에 몇 번 써오라는 거야. 가채점 해야 되니까. 그럼 스티커를 먼저 수험표에 뒤에 붙여요. 그럼 문제 풀면서 졸라 바빠요. 문제 풀고 OMR 체크하고 가채점 표현하고. 이걸 세 개를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거를. 만약에 자기가 급하면 OMR 체크하고 바로 그냥 일단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옮겨 적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삼각자 안에 투명 각도기랑 투명자 있거든요. 이거랑 딱 정확하게 맞아요. 이게 붙여요. 양면 테이프로. 그리고 각도기가요, 정확하게 이게 맞아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사이즈가. 수험표랑.
근데 그게 노리고 만든 게 아니야. 만들고 보니 똑같았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들고 수험장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선생님, 각도기 써도 돼요? 라는 거거든. 얘들아, 어차피 그 모의고사 도형 있죠. 모의고사 도형은 다 똑같이 만듭니다. 만약에 이 원을 그리고 싶어.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럼 그 원이 진짜 중심은 0,0이겠지만 반지름은 2는 아닐 거예요. 선생님, 그럼 안 되죠. 저희는 자를 갖고 갔는데 이게 반지름 2라는 전제하에 풀 텐데. 그러면 얘들아, 다 애들이 말이 안 되지.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사실은 되게 현명한 방법인데 샤프심을 졸라 빼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딱 명확하게 2cm인 그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2cm, 3cm, 딱 1cm가 나오면 땡큐야. 그럼 샤프를 빼가지고 딱 그만큼 뽑아서 부러뜨려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걔가요, 모든 문제에 다 1cm예요. 왜냐면 모든 도형을 같은 비율로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1cm인 도형을 그린 다음에 다 같이 80% 줄이던가 다 같이 20% 줄여요. 그러니까 어떤 한 문제에서 1cm 길이가 하필 요만큼 나왔지. 그럼 모든 도형은 다 이게 1cm로 실제로 다 통해요. 그럼 이걸 정확하게 4cm인데다가 샤프심을 갖고 하면 4개가 딱 들어가요. 실제로. 왜냐면은 오차가 발생하면 오히려 문제 풀 때 문제가 생기니까 평가원에서도 완벽하게 줄 수는 없으니 실제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다 같이 80%로 축소, 복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도형. 그럼 다 같이 똑같은 비율로 줄기 때문에 다 통해요. 선생님들 이렇게까지 재수학원에서 시켜요. 왜냐면은 수능은 사활이야. 중냐 사냐야. 얘들아, 재수학원비가 한두 푼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학원비 솔직히 말하면 맞아. 한 달 겨울방학 우리 1월 2일만 해도 막 90만 원대, 100만 원대 나왔을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1년 내내 낸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근데 그것도 제일 저렴한 학원. 기숙사 들어가면 한 달당 한 370이거든요. 선생님이 다니는 절 앞에 메가스터디가 있어요. 기숙학원. 그래서 이 새끼들이 맨날 주말마다 내려와요. 왜냐면 주말에 그 외출이 가능하거든? 그럼 선생님 절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가는 길에, 선생님은 이제 이쪽으로 빠지면 여기 딱 이렇게 절이 있어. 선생님이 다니는 절. 그리고 이게 타고 올라가. 그럼 여기에 엄청 큰, 나 맨 처음에 무슨 호텔인 줄 알았어. 건물들이 쫙 올라가 있어서 난 저걸 뭘 짓는 거였더니 메가스터디 그 재수 저거더라고. 기숙사가더라고. 그럼 걔네들 주말만 되면 이제 여기에 쫙 차들이 와요. 이제 엄마들이 데리러 온 거야. 2주마다 외출이 가능하거든. 금, 토, 일, 3일. 그리고 이제 쫙 차가 서서 애들 내려오면 태우고 가고, 태우면 가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못 오시거나 지방에 사는 애들은 이제 관광버스가 와서 데리고 역에다 내려주는 거야. 아무튼 여기 보통 한 400 정도 해요. 한 달에. 얘들아 400 곱하기 제일 빠른 게 수능 다음 날 개강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느낀 거지. 좋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OMR 체크하다가 그냥 놓는 거야. 아, 내년. 그런 애들은 수능 다음 날 입수하거든요. 바로. 신청하고. 그럼 못해도 12월부터 시작하면 어쨌든 딱 1년이야. 4,800. 깔끔하죠? 중형차 한 대 값 나오는 거예요. 중형차 한 대. 그러니까 그랜저 받고 대학 가든지 아니면은 대학 가지 말고 그랜저 몰고 다니시든지 둘 중에 하나면 돼요. 그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근데 대학 가면 차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버는 거고 대학을 안 가면 샀다 다음날 팔아야 돼요. 유지를 못 하니까. 대학을 안 갔으니 어떻게 유지해? 기름을 뭐 땅에서 파서 올릴 거야? 뭐 할 거야? 거기다 또 뭐 식용유 넣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난 갈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내 차는 만능차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학원비가 비싼 건 나도 인정해요. 선생님도 원래 그렇게 공부했었고. 근데 내가 좀 부탁하는 건 나중에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비용을 투자하는 거고 그것보다 덜 투자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네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 그럼 너네들은 지금 부모님한테 돈을 더 벌라는 것밖에 안 돼. 너네가 지금 졸잖아? 엄마, 나 100 더 들어가야 돼. 엄마, 아빠, 지금 자? 폐륜화 되는 거야. 엄마 자? 엄마 안 돼. 나 학원에서 잤어. 준영아, 오늘 오전에 한 80 나갔잖아. 졸아가지고 80만 원 그 허공에 버렸잖아. 재수학원비 80만 원 올랐네요. 80은 그래도 12개월로 나눠서 올릴게요, 제가. 한 10만 원 정도, 한 8만 원 정도 올릴까요? 아무튼,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공부 좀 합시다. 난 돈이 아까워서
나는 왜냐면, 선생님 자녀가 지금 이제 애기잖아, 아직은. 애기도 아니지. 뭐라고 해야 돼, 걔는? 태야. 아, 태아, 그렇지. 크롱인데, 선생님 아기 이름, 그 태명이 크롱인데, 우리 크롱이는 지금 앞으로 20년 뒤에 대학을 가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20년 뒤에 대학이 어떻게 될까요? 난 너무 궁금해요. 아니, 솔직히, 너네 때는 지금 2025년 개종교육과정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변화한 것 같지만, 결국엔 똑같거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가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하면 되고요. 바뀐 건 없어요. 근데 20년 뒤는 대학이 어떻게 될까요? 난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대학이 아이들을 선택할까? 아이들이 대학을 선택할까?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죠. 그러니까 애들이 앉아있고, 대학이 지나가. 그래서 우리 학교 오면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저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돈 주고, 거꾸로 돈 주면서 이제 공부를 시켜주고, 막 이랬어. 아무튼 20년 뒤에 여러분들은 몇 살이죠? 38입니다. 내 나이예요. 제가 37이니까. 그쵸? 그때 또 이러고 있겠죠? 이거 음료수 먹으면서 젤리 먹고 있고, 그치? 준영아, 그치? 내 생각에 넌 PC방에 있을 것 같고. PC방에서 아직도, 있어. 선생님 친구들, 나중에 재밌는 얘기 해줄게. 독수리 오형제가 있거든요. 그 오형제가 지금 아직도 내가 맨날 걔네들한테 내가 존나 쓴 소리를 한단 말이야. 내가 걔네들한테는 완벽한 대문자 티거든? 난 걔네들한테 독설 졸라 잘 날려. 정신 차리라고. 왜냐면 독수리 오형제인데 3명이 남자고 2명이 여자야. 근데 이제, 진짜, 나중에 알려줄게. 우리 독수리 오형제가 얼마나 이 새끼들 요즘, 또르르네. 좀 이따 알려줄게. 아무튼. 자, 그래서 일단은 무리함수는 이렇게 2가지 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몇 페이지야? 427페이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뒤에는 이제 단원 종합 문제가 있고요. 쭉 넘어가서 그 434쪽 한번 봐보면 안 될까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마지막이니까 나는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는 사실 공수 1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34쪽 그냥 보셔도 돼요. 없어도 돼.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공수 1에 써먹는 것 중에 여기 또 나온 게 뭐냐면 주기함수예요. 근데 이 주기함수랑 대칭함수 있잖아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1등급 안에 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할 거예요. 근데 지금 1등급은 사실 옛날 교육과정으로 따지면 2등급보다 조금 더 인원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1이라는 숫자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쓸 텐데 학교는 그래서 지금 9개의 등급으로 나누던 걸 5개의 등급으로 나누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변별력이 너무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9등급제면 정말 소수 인원으로 나누다 보니까 1, 2점 차로 등급이 나눠지진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못해도 한 4, 5점. 왜냐면 문제가 대부분 4점, 3.8점 하니까 막 소수점 서술형으로 주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은 진짜 3점, 4점 사이로 바뀌어서 애들 등급을 나눠놔도 뭐 76, 75, 74 이렇게 하다 여기서 갑자기 2등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러면 갑자기 71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도. 근데 지금 이거를 5등급제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제자 나눌 수 있었던 걸 그냥 순동 5등분해야 돼요. 그럼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치열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진다고. 이제 2 뜨면 3이야. 너네 2등급 뜨면 옛날 교육과정으로는 3등급이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굉장히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굉장히 학교 선생님이 다뤄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어. 공수원에서 아마 한 번쯤은 봤을 텐데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거 fx는 fx 플러스 p. 아마 저번에 이거 혹시 한 번 해줬죠? 안 해줬었나? 해줬지? 도형특강에서 해줬어? 아닌가? 아무튼 어디선가 또 해줬을 거야. 자, 대칭함수는 이렇게 나온다 했어. 그래서 이 2개씩을 아이들이 제일 많이 헷갈린다. 여기다가 주기함수 써오고 여기다 대칭함수 써오는 애들 많아. 차이점이라고 하면 대칭인지 주기인지 한 번에 눈여겨볼 수 있는 것 x 앞에가 항상 1이면서
개수가 양수가 나오면 돼. 근데 여기는 지금 앞에 음수가 나왔지. 그럼 대칭이야. 그래서 x 앞에 음수다. 그럼 대칭. 아니다. 그럼 주기야. 그래서 얘는 주기가 p야. 여기 있는 숫자를 말하면 돼. 그리고 이걸 또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대수에서 삼각함수 배울 때 이게 또 나올 거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주기 때문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a와 b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이렇게. 얘는 주기가 p. 그 말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있었대. 어떤 함수인데 이런 모양이었어. 이렇게. 근데 갑자기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fx는 fx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가 두 개마다 반복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그대로 여기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4, 여기가 6 이렇게 도장 찍듯이 똑같은 모양이 옆으로 계속 이어져서 나가는 걸 주기함수라고 해요. 그럼 대칭함수는 뭐냐? 대칭함수는 딱 봐도 어디에 쓰일지 아시죠? 2차에 제일 많이 쓰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문제에 많이 써요. 갑자기 뜬금없이 0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근데 이게 반복이 안 될 수도 있어. 여기 또 갑자기 찐따처럼 갈 수도 있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그럼 일단 얘는 주기함수야 아니에요? 아니죠. 주기라는 건 늘 똑같은 게 나와야 돼. 오늘 준영이가 죽었어. 내년도 오늘은 뭐죠? 일주기라고 하죠. 그죠? 오늘 준영 미안. 25년 2월 28일 준영이 잠들다. 자, 26년이 왔어요. 2월 28일.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추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몇 주기? 1주기라고 해요. 그 다음 해가 됐어요. 우리는 한 번 더 기억을 위해 한 번 더 모이죠. 우리는 2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없애죠. 이쯤 되면 됐잖아. 뭐 굳이 쟤를 기억해야 돼? 이러면서. 그치?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기라는 건 항상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항상 똑같은 모양이 나와. 하지만 얘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부터는 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주기라는 건 얘들아 예외가 없어야 돼. 요럴 때는 반복, 요럴 때는 반복 아니야. 이런 건 안 돼. 항상 늘 똑같아야 주기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만약 이렇게 시작하더라. 그럼 어때? 얘에 대해서 정확히 모양이 똑같아요. 주기는 아니지만 여기와 여기는 모양이 똑같아요. 라면 얘는 대칭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434쪽의 주기함수 이렇게 알려준 거고요. 뒤에 반원 같은 경우는 굳이 몰라도 되긴 하는데 이것도 지금 당장은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잠깐 쉬는 시간을 드리고요. 5분 정도.